우리도 90만 명이 지금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기업가가 돼가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도 참 재밌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위해서 세 분의 아주 전문가분들께서 토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선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이신 신성관 원장님께서 토론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업가 정신 그러면 가장 전문가가 우리 카이스트의 배종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배종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업가가 성장하려면 돈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 관점에서 우리 토론해 줄 수 있을 우리 강영재, 우리 코이스라 시드 파트너스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보시고 우리 세 분의 발표가 우리 한국 또는 한국 경제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우선 신성관 원장님부터 한번 토론을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한 2분 정도 받아보고요. 나머지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3시 5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무역협회 신성관입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모더레이터인 우리 김기찬 교수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해서 제가 어떤 말을 더 추가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발표 끝날 때마다 정리를 너무 잘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에르코 아우티오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 생태계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한국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단점 그 부분을 3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셨습니다. 개인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이제 경쟁. 한국인 입장으로서 한국인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경쟁 시장 진입에 대한 개방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경쟁 구조 속에서 이제 경쟁력이 생긴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교수님의 지적 주장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렌토 교수님의 발표 중간에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유니콘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진행했던 우리 여직원이 그 자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따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얼굴 보겠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 수를 보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기업은 이제 갈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의, 기업가 정신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1 INT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는 개방형 혁신 정책에 대해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내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외부에 이제 드러내놓고 내 기술의 어떤 수준과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이런 데서 탈피해야 된다는 것에서 아마 동일한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로 교수님의 교토식 경영 그리고 도쿄식 경영 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의 상해와 북경 두 도시의 이제 성장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는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와서 북경보다는 훨씬 더 성장이 있었다는 이런 일하고도 아마 일맥상통한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과 무역과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소 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이 좀 두드러지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32.1%였는데 작년에 37.6%로
5.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소위 한국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해외와 수출과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낮아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 어느 때도 보다 필요하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률, 다시 말해서 한국의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수 비율은 미국이 5.2%, 독일이 10.8%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신승환 원장님 아주 정리도 잘 해주셨고, 저도 우리 말씀하신 두 가지는 참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로베르토 교수님이 이야기한 혁신 중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스타트업을 하면 기술이 좋다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슬러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자기가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1000명의 고객을 뽑아낼 수 있어야지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말하자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술 평가만 해가지고 기술이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도 많고 사실 유니콘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이 혁신도 약간의 시장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타트업 정책도 바꿔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는 사실 글로벌화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0%가 안 돼요. 지금 국가 통계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해외가 크고 있고 국내는 줄어들고 있는데 90%를 국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성장하는 시장에 도전하는 앙트레프레니어럴 애티튜드, 우리 기업가들의 이런 기업가 정신을 키워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참 더 힘든 나라가 될 거다. 관료화된 나라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오디언스 여러분들께서 요즘 대한민국 지금 가버넌스 체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정말 기업가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다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 국가 돈 가지고 공적 일자리만 창출한다 그러면 그리스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앙트레프레니어리의 이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확산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좋은 발표, 좋은 정리해 주신 신승관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제 발표를 와보면 가장 잘 정리하시는 분이 배종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배종태 교수님이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배종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토익을 좀 압축해서 하려고 자료를 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자료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가 정신인데요. 저는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남다르다. 교수님 마이크를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메시지는 불확실성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정말로 더 필요해졌다. 아마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벤처기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우리 자신,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의 어떤 경영자들, 그리고 국가 리더십 전체가 엉트러프리너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불확실성 시대에 올바른 성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기회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주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발표하신 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오늘 첫 발표해 주신 에르카 아우티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다의 이 렌즈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제다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한번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아주 재밌게
그 3A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기업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기업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가를 가장 설명하는 3, attitude, ability, aspiration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가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자질들하고 아주 잘 일치합니다. 아주 A자 세 개로 잘 걸려 있는데 한국은 열망 이런 좀 굉장히 높은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ability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하신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뭔가 측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 스스로 개인 차원에서 또는 그 시스템이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기업가적인 어떤 그 수준을 측정하는 굉장히 좋은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특히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몇 가지 한국이 특별히 떨어지는 그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애티튜드에 대한 거고 6번부터 그리고 이제 9번까지는 어빌리티에 간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스피레이션에 관련된 건데 특히 저는 제가 그 노랗게 표시한 세 가지 조금 전에 신성한 원장님도 말씀하셨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컴피티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 특별히 적었습니다만 뭔가 창조를 한 어떤 가치가 우리 기존 시장의 기득권을 극복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여기 걸려가지고 아무리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시장에서 철옹성같이 거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쟁에서의 어떤 그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걸 꼭 해결해야 된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보통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과 친화적 문화, 이거 없이는 또 우리가 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에, 제다이에서 글로벌 엔트러프리너 인덱스를 통해서 한국이 가장 문제라고 찍어주신 몇 가지 중에 제가 빨간 줄을 치는 것 중에서도 그 기업과 친화적 문화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1번, 제일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 요게 우리가 훈련이 그동안 별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선진국을 뒤따라가면서 소위 캐치업 문화에서 답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앞사람 뒤따라가면서 어디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남들은 너무너무 고생해서 찾았던 길은 우리는 바로 그냥 그 따라가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왔던 일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널려있는, 흩어져 있는 이런 길을 찾으려면 막 둘러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한 번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R&D도 그냥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만 했지 기회를 찾는 R&D는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다. 그걸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료들하고 우리가 접한 상황들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이건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기업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업가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고객과 공감하고 문제를 풀고 혁신하고 창조하고 뭔가 변화시키는 좀 이런 이슈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그 대기업에서도 소위 관리자형 정년자, 소위 말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매니저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정말 기업가형 정년자, 엔트러프리니얼 매니저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잘 챙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불확실 시대에 빨리 변하는 시대에서는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포션이 점점점 중요해진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데 그거를 해내는 것, 대기업에서도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거 로베르토 파란테 교수님이 그 이야기 이제 엔트러프리너 애티튜드 그다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그 기회를 이제 찾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될 거고 그 기회를 이제 실현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컨테미네이션 랩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트워킹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같이 생각한다면 앞으로 기업이나 대학에서 길러야 될 그 경영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익스플로어 하느냐, 어떻게 탐색할 것이냐, 어떻게 실험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확인된 거를 이제 가지고 시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발전시키느냐.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뭐 재무 생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진 그걸 어떻게 잘 관리냐 이런 방식에서 완전히 기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회를 그 새로운 걸 찾고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다 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행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완전히 그 경영의 프레임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exploring 이런 말로 나오고 discovery입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면 발견하느냐, 탐색하느냐.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버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 디스커버리 스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역량을 이렇게 그 associating 하는 거, questioning, 그 다음에 observing, 그 다음에 experimenting, networking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5가지 스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지금 이제 교육 시스템에도 완전히 새로운 챌린지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성공적인 CEO분들 만나서 가장 당신한테 있는 어떤 장점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답은 어소시에이션 하는 능력. 한 가지 인물 내가 경험했으면 이거 하고 다른 거 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걸 적용하고 하는 거. 요걸 거기 핵심을 찾아내는 그 연상 연계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옵저베이션 관찰 중요하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질문했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 여러 영역의 걸 서로 섞고 연결하고 하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도, 반영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태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지로 세마스 교수님이 그 교토식 경영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나라 전체가 아주 모두 기업가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한 가지 방법은 어떤 특정 지역부터 먼저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테란밸리, 뭐 대덕밸리, 뭐 이런 시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전 국에 여러 가지 창조혁신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거로는 아무리 이걸 그냥 강제로 만들어서 된다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력들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 이게 뭐 판교 이 주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지만 나머지 쪽은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 인프라 뭐 그냥 장소, 건물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하는 건데 교토식 경영, 교토기업에는 아주 뛰어난 리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복제시켜서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로 교수님이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변화의 시점에 왔구나. 이제 바닥이라고 모두가 느낄 때 이대로 있다가는 망하겠다고 느꼈을 때 드디어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교육도 그렇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한국은 여기 지표들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전에 피터 드러커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적인 나라는 미국이고 둘째가 한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한국은 굉장히 기업가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 발전해오는 가장 기업가적인 나라고 이런 기업가적인 나라의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특히 지난 그 2000년 그 이후부터 한 12, 13년, 12년 동안 아주 그냥 잃어버린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그 시대. 꽁꽁 동투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뭔가 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 불확실성 시대의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불확실성, uncertaint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full of new opportunity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기회의 아주 보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기만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말 그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우리 그린 아젠다들을 저희가 뭐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많이 또 그동안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 그리고 기득권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아주 3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배정태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나중에 배정태 교수님은 토론비보다는 발표비로 나중에 좀 격상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몇 년간을 어떻게 보면 실종된 기업가의 시대, 이렇게 좀 하는 게 참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의 워싱턴에 있었는데, 워싱턴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금 내는 사람 존경합니다. 텍스페이어를 존경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을 존경해요. 이유에 관계없이 군인은 존경합니다. 세 번째 존경하는 사람은 기업가라 그러더라고요. 앙트레프레뇨.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간이 꽉 차 있고, 군인을 존경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기업가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도 혁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 실리콘밸리가 나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는 이런 역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생산성 중심의 경제를 키워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기업가를 키워나가는 경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배정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xploring, 무언가 자꾸 개척해 나가고, 또 experimentation, 실험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기업가라고 해가지고 뭔가 명령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emphasizing. empathizing. 그러니까 고객과 공감하고 종업원과 공감해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인 것 같다.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토론해 주실 우리 강영재 우리 코이스라 파트너스 공동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초기 창업 기업적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주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쯤에서 오늘 아티오 교수님께서 한국의 창업 생태계 지표를 발표하신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낀 거랑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사셨나 의심할 정도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특히 4가지 분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상대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가 그냥 이론적인 점수가 아니고 실제 미국 경제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시장 가치로 탑 6, 5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가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가파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애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 애플은 지금 벌써 800조를 넘었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가치 1000조 회사로 지금 아마 곧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 5개 기업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트업으로 출범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채 40년 정도 된 회사고요. 나머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은 20년 전에는 없던 회사입니다. 네. 이런 창업가적인 정신과 기술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미국 경제의 선도적인 주체가 됐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기반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 이코노미의 플랫폼 회사라는 부분입니다. 네. 조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일방적인 파이프 비즈니스 모델의 일방적인 밸류 체인에 근거하지 않고 플랫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와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가치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일한 어떤 성장 모델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성장 모델이라는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크게 지표에서 4가지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입니다. 첫 번째가 시장 포착.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시장 포착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미처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 지금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찾고 있는 문제.
스타트업 엔터프레너가 찾아서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야지만 스타트업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프로블럼 솔빙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만난 엔터프레너들은 굉장히 고객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어서 저는 낙담하지 않고 크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부분입니다. 이 문화 부분도 저희 나라 교육 시스템은 한 번의 대학 입시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인생이 엇갈리는 그런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빠르게 러닝, 학습을 해서 고객에게 맞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하고 더 나은 솔루션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경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인데요.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은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즉 정부에서 법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 즉 법에서 할 수 없다고 정해진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더 많은 회사들이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포지티브 시스템에 역사가 있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 레귤레토리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후에 평가를 해서 규제를 설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일몰규정을 둬서 일정 기간 후에는 정말 이 규제가 필요한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규제 방안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 성장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60대, 70년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이 한강의 기조를 잃었듯이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갖고 있는 카카오톡이 사용자 수가 약 5천만 명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갖고 있는 메신저 앱은 왓츠앱입니다. 10억 명입니다. 20배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국민 내비게이션 앱으로 불렸던 김기사, 지금은 이제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죠. 김기사가 그 당시 다음에 인수될 때 620억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비슷한 앱인데 이스라엘의 웨이즈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구글에 1조 4천억 원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20배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순간 시장과 가치가 20배 커질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스냅샷 엑스레이에서 볼 때 4가지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제가 만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러닝을 하고 있어서 희망적으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큰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Focus and Speed입니다. 집중하고 속도전입니다. 네. 고객의 문제, 고객의 솔루션에 집중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러닝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고객에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제일 큰 경쟁력이고요. 그에 반해서 기존 회사의 특징은 Stairs and Silo, 층계와 사일로입니다. 즉 층층시와 보고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다시 결정을 밑으로 받아와야 되고요. 또 부처 간의 이 장막, 사일로를 통해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수에마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쿄식 기업과 교토식 기업을 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교토식 기업은 스타트업의 포커스와 스피드를 가지고 경쟁을 잘했던 기업이고 오히려 동경식 기업은 스테이지 앤 사일로, 층계와 사일로에 기존한 기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스타트업의 논리, 스타트업의 어떤 생존 원리는 기존 기업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업, 통상적인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원리, 경험, 직관과는 다르고 오히려 거의 반대로 해야지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저는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통상적으로 말하는 소비자, 가게, 정부 외에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제4 섹터가 어떤 나라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활력과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좋은 컨퍼런스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문화와 기업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강 목사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브레이크 밟는 걸 좋아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기회 포착도 잘해야 되고 문화도 바꿔야 되고 경쟁 좀 규제 중심의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entrepreneurial opportunity 같아요. 아까 우리 에르코 교수가 그런 이야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entrepreneurial opportunity. 그래서 이 entrepreneurial opportunity를 진짜 국민과 함께 찾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저는 entrepreneurial state, 기업가형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보면 대한민국은 기회는 오고 있는데 그 기회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분만 받으려고 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분은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분이 대답했으면 좋겠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질문해 주시죠. 네. 자기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이소영 멘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멘티들한테.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진단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짚어야 되고 뭘 준비했으면 좋겠는지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에게 그 기업가 정신이 좀 더 와닿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여성 창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성들의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는 많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one thing to be said about the digital era entrepreneurship is, and this is one of the benefits of the Internet. Internet is a global medium, so internationalization for a digital busines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internationalization if you are stuck somewhere in the value chain. So, in my perspective, to create businesses that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globally, you have to encourage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you have to experiment with those business models so long that eventually you hit upon a business model that is robust and that is scalable. And once you reach that stage, the global rollout is actually fairly straightforward because one of the benefits of digital business is that they are easily scalable. So that was for the first question. For the second. 누가 하실 분 계시나요? 예, 우리 3분 남았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에르코 교수도 디지털 경제가 되면 이런,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맥킨지에서 컨설팅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 앞으로 이 디지털 경제, 스마트화 경제가 되면 누구한테 글로벌 기회가 제일 많아지느냐 하면 마이크로 비즈니스한테 기회가 제일 많이 주어집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는요, 아예 캐치프레이즈가 MNC입니다. 마이크로 멀티내셔널 컴퍼니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마이크로 멀티내셔널 컴퍼니를 누가 도와주느냐? 알리바바가 도와줍니다. 알리바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네이버라고 하는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GDP에서 우리 여성의 노동, 이걸 보통 그림자 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GDP에 안 잡히는 노동인데 이게 1인당 한 달에 계산하면 누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300만 원의 노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그림자 노동을 이 실제 부가가치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쯤 끝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은 여기 끝나시고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걸 하고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에르코 교수님은 지금 임페리얼 칼리지에 계시면서 기업가 정신의 측정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한국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오신 우리 로베르토 교수님은 이 기업가 정신을 주도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정식 교수가 되려면 국가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랩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이노베이션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탈리아를 통해서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통 산업이 강하고 핵심 산업이 약했던 나라가 변해가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굉장히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세마스 교수님도 다 일본이 1995년도 다 갈라파고스에 빠졌지만 그때 교토식 경영만큼은 잘 될 수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교토식 경영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관리자형 국가가 아니고 기업가형 국가로 바꿔서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가 있는 그런 사회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청중들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자리에 떠나지 않으시고 듣고 경청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사회자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